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배우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뭐야? 연립 방정식은 뭔지는 알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라고 연립하는 거. 근데 하나가 2차야. 얘는 1차식인데 두 문자에 대한. 얘는 2차식이죠? x에 대한 2차네. 그러면 얘는 몇 차? 같이 이렇게 해서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얘는 몇 차의 연립 방정식이냐? 얘는 1차고 2차인데 1.5차인가? 얘 2차라 그래요. 차수가 큰 게 있으면은 제일 큰 거 차수를 따서 2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분하자면 1차 2차고 얘는 2차 2차죠. 형태가 두 종류가 있지. 아니 1차 1차는 안 될 거 아니야. 1차 1차면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2차 연립 방정식. 1차 2차거나 2차 2차거나. 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아니 선생님이 방금 2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책도 잘 못 읽었네.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이렇게 딴지를 걸어야지. 맞아. 나의 실수야.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맞아. 미안. 나의 실수였던 건가? 뭐 상관없어요. 2차 연립 방정식이나 연립 2차 방정식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근데 나는 요즘 개성시대잖아. 앞으로 난 2차 연립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개성시대니까요.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가장 기본은 대입입니다. 대입법. 여러분들 고입도 안 했는데 대입을 어떻게 하지? 대입법과 안수이 뭐하는 대입법은 못하겠네.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도 안 됐는데 아직. 대입법과 무슨 법이 있냐면은 가감법이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죠. 가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쉬운 예를 들어줘야겠어. 아니 중학교 2학년들도 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아니 뭐야 왜 이래? 예를 들어서 x 빼기 y는 4, x 더하기 y는 2. 어떻게 풀어요? 저거 위에 y 같으니까 는 해가지고 이렇게 는 어떻게 해? 이렇게 아니요 네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지. 위에서 아래로 더해. 2x 더한 거지. 네 2x는 6. 그러면은 x는 얼마예요? 는 3이죠. 이게 더한 거가 가법이야, 가법. 감은 빼요. 빼는 거. 만약에 빼서 풀면 어떻게 돼요? 빼면은 그거 바뀌어요. 이게 없어지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y는 2잖아. y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x까지 구해야 돼. 원래 연립 방정식은 같이 구해야 돼. 둘 다 구해야 돼. 1이 되니까 넘기면 3.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이렇게 푸는 거는 감법이지. 그래서 더하거나 더할 가짜 뺄 감. 그래서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미없었다. 준호야 네가 그런 거 하니까 나도 하기 싫어지는데 재미없구나 이런 거. 갑자기 내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반성되면서 후회가 많이 밀려오네요. 정말 재미없었네. 미안해. 수민아 미안해. 미안해졌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지네. 학생들한테.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서 하는 방법인데 더해서 빼서 뭘 하는 거죠? 뭘 한 거세요 사실? 뭔가를 했죠. 빼서 지금 뭘 했어요? x를 없앴죠? 네. 이런 걸 소거라고 합니다.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문자가 두 개인 식에서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는 거야. 소거하는 방법이에요. 소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를? 이거 너무 쉽잖아. x 문제를 까먹어 버렸어. 근데 뭐였더라? 됐어. 다시 만든다. x 빼기 y는 3. 됐어. 풀어보겠어요. 2로 할까? 좋아. 대입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x를 넘겨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정리할 수 있죠. 요거를 정리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 속어. 아직 속어는 하지 않았어. 문자가 두 개 다 들어있잖아. 이항? 이항을 해서 y라는 문자에 대해서 푼다라고 얘기해요. 푼다. 해를 구해서 푼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y에 대해서 풀어 쓴다 이런 뜻이야. 만약 이거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 쓰면 이거는 x에 대해서 푼 거죠. 그래서 y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다른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야 가로치고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있으니까 가로치고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문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거 됐죠? 아니 소거 됐잖아. y가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소거를 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요걸 계산하면은 뭐야 2x 빼기 4는 2니까 2x는 6이 돼야 되죠. 4 넘겨서 x는 3이네요. 잠깐만 x만 구하는 게 아니야. x가 3일 때 y도 같이 구해야 된다고. 3을 여기다 넣으면 y가 1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의 등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인데 이 두 개의 등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 y 값의 순서상을 구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감법과 대입법은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한 식에다가 그러면은 풀 수가 없잖아. 패를 구할 수가 없잖아.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 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입법 가감법인데 여기까지가 중2 복습이었어요. 근데 대입법을 2차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 뭐 똑같은 말 하죠? 대입법이 기본이에요. 방법이. 알겠습니까? 가감법도 써. 근데 대입법이 가장 기본이야. 특히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2차 연립방정식은 대입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하나 배웠네요. 바로 풀어보죠. 아니 뭐야 흥분해서 닫아버렸잖아. 내가 풀어볼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아니 화질 왜 이래요? 화질이 좋아질 시간을 못 줬던 건가? 너무 쉬운 단원이잖아 여기 연립방정식. 좋습니다. 위에 씨 기억은 y와 x에 대한 1차식이고 밑에는 2차식이니까 이런 연립방정식을 뭐라고 하죠?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 두 등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x, y의 값을 같이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기본 방법 뭐라고? 대입법입니다. 대입법이에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자를 소거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1차식을 y는 x 더하기 1로 정리를 해. y에 대해서 풀어서 쓴 다음에 y 대신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쉽잖아. 야, 오늘 왜 이렇게 쉬워진 거지 갑자기? 단원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돼버렸네. 문자가 소거돼서. 풀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못 풀어요? 바보예요? 바보세요? 는 빼기 24까지 넘겨 25 넘겨 마음이 급했어. 한 번 해버렸잖아.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24는 0이잖아.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이잖아. 6, 4, 30이다. 4, 32 뿔 맞잖아. x 플러스 4x 빼기 3은 0이잖아.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3이잖아.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이거나 3이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에는 쌍으로 같이 구해야 돼요. x만 결정하는 게 아니야. x랑 y를 동시에 결정해가지고 이 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같이 이거 항상 이걸 버릇이 돼야 돼. x 구했으면 딱 이렇게 열어서 y 같이 써놔야 된다. 이렇게 쌍으로 구해. 쌍쌍 봐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어디다 넣는 게 제일 쉽죠?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가? 바보죠.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더 쉬운데. 마4 넣으면 꼴에 넣어야죠. 마3이 되죠. x가 3일 때 y 값은 어때야 돼요? 아니 4잖아. 풀어버렸네. 해가 두 쌍 나왔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어. 뭘 먼저 들을래? 동시에 들으네요. 해가 네 쌍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기쁜 진짜요? 네 쌍까지 2차 하기 때문에 네 쌍. 만약에 여기서 x가 두 개 나왔을 때 y도 2차식으로 표현되면 y도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야. 이거 대입법을 쓴 거예요.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은 대입법이 가장 기본인데 대입법만 꼭 쓰는 건 아니야. 가감법을 쓸 때도 있고 색다른 방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유형에 따라서 하는 법이 조금씩 달라지죠. 너무 쉬워버렸잖아. 넘어가. 그러면은 2차, 2차는 어떻게 푸냐? 2차, 2차. 둘 다 2차식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런 연립방정식을 풀으라고 한 것에요. 2차식이고 얘도 2차잖아. x 하나라도 2차항이 있으면 2차식인 거야. 참고로 정민이 너 이거는 몇 차인 줄 알아? xy 곱한 건? 어떻게 알아요? x에 대해서는 1차고 y에 대해서는 1차지만 두 문자에 대해서는 2차라고 1단원에서 배웠죠. 문자식 단원에서 안 배웠어요. 다항식 단원에서. 알겠죠? 좀 오래됐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만약에 3x제곱 y가 있으면 3 됐어. x제곱 y라는 것은 몇 차 항이냐 물어보면 3차. 3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자가 3개 곱해지면 3차의 차수가. 근데 어디를 봐도 3차가 아닌데 2차인데 이건 1차고 x랑 y 두 문자에 대해서는 3차고 x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2차, y에 대해서는 1차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xy만 있어도 2차야. 물어보면 야, xy는 자 4, x 플러스 2y는 5. 이건 몇 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생각을 해라. 얘는 1차식이네. 둘 다 1차니까. 얘는 몇 차예요? xy 곱해졌어. 2차. 2차야. 그래서 얘도 2차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알겠어요? 옛날에 안 배웠어 이런 건. 그래서 물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하는 건 배웠긴 한데 2차 이것도 2차 연립방정식 받아들여줘야 돼요. 아무튼 차수가 제일 큰 게 2차란 말이에요. 2차 다 2차네 2차네. 2차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야 예제 그냥 이거 켠 김에 그냥 내가 풀어볼까? 아니 이렇게 너무 크잖아. 후보는 해요. 맨 위에 거. 그렇죠. 한쪽이 는 0으로 돼 있거든. 한쪽을 는 0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3 맞아. 너 배우지도 너 선행한 거세요. 너 배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해? xx 3y y 어디다 마이너스 3y에다 플러스하고 y에다 마이너스 해야지 그 x자 돼. 이런 건 알죠? 못하는 학생이 있어. x 플러스 3y에다가 x 빼기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됐어. 했어요. 그러면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 값은 이 괄호들의 곱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돼야 돼요. 1번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3y가 0이 되거나 또는 x 빼기가 y가 0이 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 x 다시 한번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1번을 참이되게 하는 x, y 값은 반드시 요거 1번하고 또는 2번 두 경우 중에 하나야. 알겠어요? 그런데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죠.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된다는 거는 얘랑 얘가. 그러면은 다시 이건 1차니까 1차, 2차 연립방정식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이 는역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두 개를 얻어내세요. 각각의 가로가 0이 된다에 1차식을 얻어내세요. 그래서 이 1차식으로 밑에 있는 2차식과 두 번 2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 얘랑 한번 풀고 얘랑 또 풀어야 돼.
하지만 그 고통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근데 아까 까먹었어. 이렇게 1차,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기본 방법이 뭐죠? 대입. 소거를 하기 위해서 대입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대입하라니까 또 이렇게 하나 써 있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서 대입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분수로 하면 힘들지. 좋은 방법은 x에 대해서 풀어 쓰는 게 좋지. 그렇군요. 헷갈릴 염려만 없으면 분수가 안 나오게 이렇게 풀어서 어쨌든 목표가 뭐예요? 요 2차식에서 문자를 소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를 소거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3i를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i를 여기다가 x 자리에다 대입한 거야. 집에서 밑에 건 숙제로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두고. 2차 1차 연립방정식이야. 2차 2차는 내가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약간 아까 예제를 풀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이걸 풀어보겠어요.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14번에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알겠죠? 듣고 있죠? 정민이 어디 있어? 정민이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2차 연립방정식은 는용으로 정리돼 있네. 한쪽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1차식을 2개 얻어내라 그랬어요. 합차공식이잖아 이거.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 돼야 되니까 첫 번째 x 빼기 y가 0인 경우가 있고 또는 두 번째 x 더하기 y가 0인 경우가 있죠. 근데 x 빼기 y가 0인 경우라는 것은 x랑 y가 같은 거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인 건데 여기서 얻은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밑에 있는 2차식과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풀어볼 거예요. x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4x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되죠. xx니까 빼기 2x 제곱은 9. 그러면 싹 더하면은 몇이야 이거? 3x 제곱은 9. x 제곱은 3. x는 뿔마 루트 3인데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근데 답을 쓸 땐 이렇게 써야 돼. x가 루트 3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는데 그때 y도 같이 써야 된다고. 연립방정식에는 두 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건 이제 같이 해야 돼. 열어놔야 돼 이렇게. 야 그러면은 이 루트 3일 때 y는 어떻게 구하죠? 어디다 넣는 게 제일 쉬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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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쉽죠? 그래서 루트 3 넣고 여기 마이너스 똑같잖아. 뭐야 너무 쉬워버렸잖아. 반은 풀었어요 지금. 그런데 y가 마이너스 x인 경우 있지. 이번의 케이스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4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고 빼기 2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제곱을 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없어진다. x 제곱은 9. 그러면은 4 빼기 1 빼기 2는 x 제곱이잖아. 아니 뭐야 너무 쉽잖아. x는 뿔마 3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x는 뿔마 3인데 그게 아니라고. x가 3일 수도 있고 마 3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y도 같이 구해야 돼요. 연립방정식은 이 두 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을 찾는 건데 같이 구해야 돼. 쌍으로 있어요. 쌍쌍바예요. 쌍쌍바. 이렇게 딱 열어두시고 근데 이 3은 2번을 가지고 만든 거지 오른쪽에 가로가 0 되는 식으로 가지고 만든 1차식이죠. 이 식으로 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네. x에다 3 넣으면 y는 마 3이고 x에다 마 3 넣으면 y가 3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는을 써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순서쌍 또는 이렇게 되는 순서쌍 또는 이렇게 되는 순서쌍 또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 겁니다. 아니 너무 깔끔한 풀이였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정민이 이해돼요? 네. 그러면 오른쪽은 네가 해봐. 시간 이거는 4분 주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책에 필수예제인데 확인 체크는 숙제로 하시고 필수예제 이거 한 개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니까. 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5번 X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 아니 뭐야 형태가 옛날에 봤던 무슨 곱셈 공식의 변형을 닮은 그런 형태잖아. 근데 정민이
얘는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2차죠, 2차. 아까 뭔 얘기를 들은 거세요? 야, 봐봐. 이 xy 곱한 거 2차라고. 죄송해요. 얘도 2차예요. 2차 연립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 뭐였죠? 대입법. 대입법이죠. 그러니까 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뭐 아까 뭐 그냥 책 읽어주는 남자라서 책 읽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한 거죠. 이렇게 딱딱 나와야죠. 2차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대입법을 이용하면 풀 수 있다. 왜냐면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 1차, 2차일 때는 대입법으로 하면 무조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y로 정리해야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이렇게 y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또 넣으면은 풀 수 있는 거세요? 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들어가죠. 느니. 그러면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뭐야? 무슨 소리세요? 뭔 말이? 뭔 소리세요? 음소거 안 하고 말하고 있어서 다 그렇지. 알겠어요. 드러나지 마. 다 들려. xx21 마마죠. 준호가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잠깐 x는 2 또는 1이지. 야, 넣어서 야 x 빼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써줘야 돼요. 네.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1인데 잠깐 연립방정식은 y 같이 구해야 된다니까. 맨날 y를 빼먹으면 어떡해요. 2를 어디다 넣는 게 제일 쉽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다 쉽네. 1 뭐야 너무 쉽잖아. 1이면은 x가 1이면 y는 2네요. 돼버렸어요. 구했어 두쌍. 네. 요게 기본 풀이 방법인데 1차 2차 연립이니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인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대입법을 이용했습니다. 대입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대입법이에요. 알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 모양이 어디서 본 모양이잖아. 굉장히 특별한 모양이세요. 이건 합이고 이건 곱이네. 합과 곱이 있으면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색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설명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2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 마치 그러니까 x랑 y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근이 두 근의 합이 3이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뭐 x 플러스 뭐뭐뭐는 여기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서 두 근이 합이 3이고 곱이 2면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가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야. 아닌데?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살짝 어려운 얘기야 이거.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2라는 연립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얘네 둘을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고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가 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작성을 해가지고 인수분해에서 풀면은 해가 1하고 2 나오잖아. 근데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인지 알파가 2고 베타가 1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왼쪽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x가 알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y가 베타인 것처럼 보이고 왼쪽도 똑같이 그러니까 x랑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우리는 항상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웠잖아. 근데 여기 x를 썼단 말이야 문자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자를 써야 돼요. t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합과 곱이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x랑 y를 보고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t 값을 하나를 x에다 주고 하나를 y에다 주면은 방정식이 풀리게 됩니다. 아주 세련되고 어려운 그런 풀이를 하는데 예원이가 사진이 바뀌었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t에 대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렇다고 보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알파 베타라듯이. 그럼 얘를 풀면 돼요. t 빼기 1, t 빼기 2는 0이니까 t는 1 또는 t는 2죠. 그런데 t가 뭐라고? x랑 y란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x가 1이면 y는 2가 돼야 되죠. 두 근이 닿다가 나와야 돼. x랑 y가 두 근이니까. 아닌데 잠깐만 x가 2면 y가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이 방식을 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합과 곱의 모양으로 딱 주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y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아주 어려운 걸 배웠어요. 자, 2번 하겠어. 2번. 정민이 이건 몇 차 연립 방정식인가? 위에도 2차 아래도 2차니까 몇 차예요? 2차 연립 방정식이죠. 2차 연립 방정식인데 잠깐 아까 2차 연립 방정식은 는 0으로 정리해서 인수분 된다며. 근데 안 돼 이건. 아까 거랑 달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뭐야 넘기면 마이너스 인수 안 돼. 뭐 망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형태야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제곱의 합이랑 곱을 주는 이런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요. 내가 해볼 건데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제곱의 합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합의 제곱 빼기 2 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지? 아니 곱셈공식 처음 봐?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2곱 되죠? 근데 이것이 15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은 합의 제곱을 알 수 있게 된다. 15를 넣으면은 넣어서 넘기면은 64거든. 아니 뭐야 두 가지 경우가 있네. 어떤 수의 제곱이 64가 되면은 걔는 88, 64니까 8 또는 x 플러스 y가 마팔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1차식을 두 개 얻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과정은 방금 1번에서 배운 걸 풀겠습니다. 이 왼쪽에서 얻은 1차식하고 얘를 연립해서 푸는데 x 플러스 y는 8이고 xy는 15인 2차 연립을 풀어야 되는데 대입법 하면 되거든 원래. y 대신에 마이너스 x8 넣어서 풀면 돼요. 되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을 배웠죠? 얘네 두 근은 뭐라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바로 만들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면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15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돼. t에 대한. 이 연립 방정식을 풀 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여기서 바로 풀어버리면은 5, 3 마마죠. 그래서 x는 5가 된다면 그때 y는 3이 될 수 있고 또는 x가 3이 된다면 그때 y는 5가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푼 거예요. 잘했죠? 이걸 이해하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 y인 겁니다. 근과 계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보겠어. 똑같이. 자, x 플러스 y는 마팔이 되고 야 밑에 거랑 같이 연립해야지. 이거 위에서 얻은 식이야. 요거는 1번, 2번은 이 위에 2차식을 변형해서 얻은 식이에요. 변형해서 얻은 1차식과 아래에 있는 2차식을 연립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방금 배운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돼.
요거는 방금 배운 방법으로 식을 작성하면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이 됩니다.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 가운데는. 왜냐면 이런 거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t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xy이기 때문이에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t 플러스 3, t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t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x랑 y가 될 수 있는 t예요. 그러니까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죠. x가 만약에 마3이면 y가 마이너스 5고 또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5라면 다른 한 근인 y는 마3이 되는. 그래서 해가 네 쌍을 찾아줘야 됩니다. 5, 3, 3, 5. 마3, 마5, 마5, 마3.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너무나 깔끔하고 뭐 명쾌한 풀이였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풀어보는데 214번에 2번을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푼 학생을 못 봤습니다. 어려워요. 214번에 2번을 내가 지금 힌트를 줘 놓을 테니까 살짝 적어놓고 집에서 풀 건데 힌트만 줄 거야. 힌트만 줄 거예요. 얘네 제곱의 합의 제곱 빼기 2곱으로 바꿀 거거든. 그리고 얘는 합이죠. 내비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얘네 둘은 제곱의 합이잖아. 얘네 제곱의 합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에다가 플러스 xy 있으니까 2xy가 하나 없어져서 마이너스 xy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y라는 것을 a로 치환을 하고 xy라는 것을 b로 치환을 하게 되면 a와 b에 대한 2차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요. 위의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고 밑에 식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2차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는 2, 는 1이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약간 정리를 해놔. 집에서 혼자 하면 분명 못할 거거든. 근데 더 상큼한 방법이 하나 생각난 것 같아, 선생님은. 어떤 좋은 방법이냐면은 답안지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두 번째 방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이게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그냥 같은 식이야 그건. 아래에서 위를 빼면 xy 빼기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부호만 다른 거니까 한 번밖에 못 써.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다 변형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요렇게 만들어내서 1차식을 요거 두 개 대신에 하나를 추가를 해. a 플러스 b는 1 요거까지 해서 얘로 풀면 더 좋아요. 얘랑 다른 하나를 연립하면 됩니다. 이거라든지 이거를. 선생님 힌트는 다 줬는데 굉장히 어렵죠? 안굼. 네? 뭐야 안굼이 너세요? 어려웠습니다 조금. 다음 시간에 다시 하든지 하는데 잘 기억해둬. 필수예제 16번을 가겠어요. 상관없어요. 16번을 가겠어요. 아니 연립방정식을 신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돼 있는 게 아니야. 연립방정식은 뭐랄까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랄까. 여러분이 이거 연립방정식 못한다는 건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죠. 열심히 천천히 하면 다 돼요. 라이트 샌도 굉장히 쉬운 A 스텝 많이 있으니까 꼭 연습해 옵니다. 주말간. 주말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다음 유형까지 알려주겠어요. 근데 연립방정식은 여기까지 전까지가 바로 연습이었고 연습을 다 한 학생들은 이제 이런 문제 푸는 거죠. 아니 연립방정식 계속 풀다 보면 너무 식상한 거야. 다 똑같고. 그래서 모르는
미정계수라든지 상수를 넣어놓고 K 같은 거. 이게 원래 숫자인데 여러분한테만 이게 지워놓은 거야, 안 보이게. 모르는 숫자를 넣어놓고 이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막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항상 수학은 똑같아. 뭔가 배우고 나면 이제 모르는 숫자 넣어놓고 K 맞추기 막.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이런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K를 구하시오. 알겠죠? 여기서 K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상수예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인 것이죠. 그러면은 야 이거를 잠깐만 못 푸는데 어떻게 한 쌍해를 가냐 어떻게 하냐. 근데 아까 배운 바로는 해가 몇 쌍까지 나올 수 있죠? 4쌍까지도 나왔던 것 같아. X랑 Y의 쌍이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봐봐. 한 쌍만 갖는다잖아. 그러면 X의 입장에서 보든 Y의 입장에서 보든 무조건 해가 한 쌍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X도 한 개, Y도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배운 거 있지?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 뭐였더라? 대입법이죠. 그러면 대입법을 써서 한 문자를 소거하게 되면 남은 한 문자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근데 그 남은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가 돼야 되잖아. X가 남았든 Y가 남았든 한 개만 나와야지. 2개 나오면 나머지 Y도 2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 풀어서 대입을 했을 때 대입법을 시켰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면 돼요. 알겠어요? 개념은 이랬습니다. 그냥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입법을 쓰든 가감법을 쓰든 한 문자를 소거했을 때 다른 한 문자가 남았을 때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이란 얘기예요. 판별식 0이다. 알겠나? 너무 멋진 말이었어, 예원이. 네. 그래서 잠깐 뭐였더라? 대입법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Y는 마이너스 X 풀어서 해야지.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풀어가지고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Y에다 넣을 거야. 대입법을 쓴 것이죠. K는 숫자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문자가 아니고. 숫자인데요. 선생님이 K는 뭐냐면 선생님 손바닥 가려놓은 거예요. 숫자 맞춰. 이거 모르지? 이렇게. 변수의 의미가 아니라 상수예요. 넣으면은 마이너스 가로치고 넣어야 돼. 뭐야? 마이너스가 2개에서 너무 어려운데? 플러스 거짓말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는 3.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정민이? K는 숫자라고 보면 정민이?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대입법을 써서 나온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뭔 3차예요? 2차예요. 3차 안 나와. 2차 연립방정식 푸는데 뭔 3차가 왜 나와요? 3차 안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에 잠깐 타임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다 부호로 바꿔줘야 돼. 3개 다. 아니 이런 기본적인 계산은 어떻게 1단원에서 마스터를 해왔어야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는 건데 2x랑 k를 곱하면은 2kx 3을 넘기면 3은요. 됐어요. 아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될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판별식 쓰려면은. 그러면 x제곱 2개 있네. 마이너스 3x제곱 2k에다가 2kx 더하면 4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 아니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버렸잖아. 근데 선생님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는 안 좋아하거든. 바꿔. 플러스로 바꿔. 다 바꿔. 다 바꾸세요. 됐어요. 근데 이게 딱 해놓고 뭐 하고 있었던 중인지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1차, 2차 연립방정식인데 그러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죠. 한쪽이 1차식, 2차식.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넣었을 때의 2차 방정식의 해도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나와야지 Y도 한 개 나오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쌍이 나오려면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 짝수 판별식 어떻게 하더라?
B' 빼기 H죠. 네. B' 살짝 써놓으라고 그랬지. 위에다가 이거 반 써놓으라고. B' 해보겠어요.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빼기 A는 3이야. C는 이거 다다 이거. 그래서 3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3이 어때야 돼요? 0이 돼야 된다고. 판별식 0이라 중근이 다 되지. X가 하나만 나와야 Y도 같이 하나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9는 0, 너무 깔끔하게 보여줬잖아. 3K제곱 써줘. 마이너스 9. 넘기면 K가 뿔마 3. K제곱이 9니까 K가 뿔마 3 아니에요? K는 3 또는 K는 마 3이니까 더하라고? 0. 부 0. 알겠어요? 부 0. 답이 부 0이에요. 재밌는데? 답이 부 0입니다.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선생님이랑 같이 푸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 화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끝내려고 했지만 정민이가 하나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어요. 절대 아니지는 아니에요. 아니죠.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하겠어요. 아주 신나죠? 아주 기분 좋죠? 마지막이라서요. 3분밖에 안 나왔는데. 3분이면 3분 짜장도 먹을 수 있고 3분 카레도 할 수 있고 3분 요리 다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시간인데. 멋있었죠? 그렇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오른쪽 그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cm. 아니 읽고 싶지가 않잖아. 예? 중요한 것은 지름이 13인데 닥치세요. 지름이 13인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죠? 중3 실력이 빵꾸가 났나요? 아니야.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엄청나게 많은 원주각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90도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맞지? 근데 사실 써있어. 직사각형이라고. 바보였죠? 옆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버렸네. 나 혼자 열심히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했는데 알고 보니 써있었어. 직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은 다 90도예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뭐 구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랬잖아. 구하는 거 x, y, y지 그러면 알겠어요?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야 돼. 야, 2차 연립방정식 다루니까 연립방정식 만들어는 거 아니야? 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식은 뭐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를 해야지 생각 못 하신 거예요? 13의 제곱. 됐죠?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x가 2개고 y가 2개인데 얼마예요? 34라고 써있잖아. 2x 더하기 2y는 34. 이렇게 쓸까? 2로 나눠서 쓸까? 나눠서 쓰는 게 좋지. 센스가 없으세요.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이 된 겁니다. x 플러스 y는 14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9죠. 13의 제곱은 169야. 부혁이 너의 최종 목표 키다. 알겠어요? 네. 루저야 넌. 너 부혁이 몇 cm냐 키? 190이요. 거인이세요? 농구나 해 가서. 그래서 식을 만들어냈는데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2차식, 얘는 1차. 몇 차 연립방정식이죠? 차수가 큰 게 2차니까 2차죠. 하지만 1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기본이 뭐예요? 정민이 기본 연립방정식 풀이법 뭐예요? 야,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다 함식? 아니 뭐죠? 아니죠. 대입법이죠. 정민이 아는데 놀리는 거야. 대입법을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대입법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x분에 넣어서 풀면 돼요. x 2개 나오니까 y도 2개 같이 나와. 근데 다른 방법 해보겠어요. 다른 방법 뭐 있었더라? 합과 제곱의 합의 모양이니까 다른 방법도 되죠. 얘를 김준호가 드립 쳤다.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는 뭐였지? 연식고. 대담하게 풀어야 돼. 대담법? 아니 가감법 가감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야 순식간에 변형했어.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14를 넣으면은 14의 제곱은 196이야. 천재인데 선생님 뭐 인간 계산기세요? 그래 가지고 와우. 넘겨 가지고 샤샤샥 하면은 뭐야 얼마예요? 이거 또 빼면 이건 또 못 하죠. 바보처럼. 이렇게 하나를 잘하면 하나가 안 돼. EXY는 169에서 빨리 빼. 169, 196 빼. 뇌정지가 왔다. 잘 풀면 나와요. 아니 갑자기 정지가 올 때가 있어. 수업을 하다 보면. 10. 저희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미안해. 뭔 말이죠? 이게 17이다.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버렸잖아. 어쩐지. 큰일 났어. 17의 제곱은 못하는데 선생님. 제곱은요. 네. 계산기 때려야겠어요. 289, 17 곱하기 17. 아니 이게 실수했잖아. 289잖아. 맞아요. 289. 대박. 289에서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세가지고 잠깐 멈춘 스톱 하신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느낌도 들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 그러면 EXI 넘기고 169 넘기면 어떻게 돼요? 289에서 169를 빼란 말이야. 딱 보면은 9가 빠지니까 얼마예요? 120. 그래서 XY가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렇게 변형을 해서 X 플러스 Y를 넣게 되면은 XY가 60인 거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얘네 둘 갖다가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60은 0의 2차 방정식 해로 보고 풀어도 됩니다. tt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12 곱하기 5고요. 뭐야 너 천재인데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t는 10이거나 5가 될 수 있는데 그 t가 xy이기 때문에 x가 만약에 12라면 y는 5고 또는 x가 5라면 y가 12가 되는 그런 풀이를 한번 배웠습니다. 옆에서 지금 왜 이 풀이만 계속 보여주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7 넣어서 푸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안지도 잘 써있고 그리고 특별한 모양인 제곱의 합을 합의 제곱 빼기 2곱으로 바꿔가지고 위에 있는 합을 집어넣어서 곱을 구하는 거죠. 곱을 구해서 합과 곱일 때는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가볍게 풀어주는 요 풀이도 새로운 풀이니까 한번 많이 해봤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양한 풀이를 하도록 하시고 180쪽까지 뭐야 어떻게 깔끔하게 180까지 다 끝내버렸잖아. 근데 주말에 잠깐만 타임 181쪽은 옛날에 배웠는데 요즘에 안 나오거든. 요즘에는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진다고 선생님 다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안 합니다. 이건 안 나와요. 알겠죠? 요건 빼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다 배운 거거든. 그러면은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번호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겁니다. 연립방정식 쪽부터 열심히 하세요. 또 앞에 단어는 좀 어려운 거 했었는데 이 연립방정식은 또 약간은 쉬워졌죠. 열심히 하면은 계산력도 많이 늘고 1단원 우리 중간고사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가 중간고사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학교가 반 안 나오는 학교가 반이지만 많이 도움이 되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가고 빠염. 안녕히 계세요. 꺼지세요. 또 많이 안녕히 계세요. 잘 가고.